자, 실무 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4번부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보니까 봐봐. 우리가 as를 쓰면 as와 as를 써.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as를 뭐 하고 지우고 뒤에 있는 as를 묶어가지고 뭐 한다?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끝이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앞에 만약에 부정어 not 같은 게 있으면 요 as를 갖다가 so로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as 구문인데 not이 붙는 순간, 부정어가 되는 순간 이 as를 갖다가 그대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so로 바꿔도 상관은 없음. 아시겠죠? 자, 이 문장을 보시면 not이 있으니까 요 as 자리가 so로 바뀐 것뿐이고 as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니까 nothing 다음에 동사면 어떤 것도 동사하지 않는다야. 근데 여기가 잡아봐. 지워. 그 다음에 묶어주면 되지. 그러니까 as 구문인데 not이 있으니까 so인 것이고 as 앞에 거는 지우고 뒤에 거는 묶어서 a만큼 아니야. 그러면 어떤 것도 형용사하지 않습니다. a만큼 이 뜻이지.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너만큼. 그럼 누가 제일 아름다운 거야? 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가 가장 뭐하다? 형용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알겠어? 근데 직역하면 어떤 것도 형용사하지 않다. 뭐만큼? A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끝이야. 혹은 조금 더 느낌을 주기 위해서 A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느낌이 살긴 살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A가 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주어를 쓰고 부정주어를 쓴 상태에서 그 다음에 as 땡땡 as A라고 쓰거나 아니면 more 땡땡 than A라고 쓰면 어떤 것도 A보다 뭐뭐하지 않다. 어떤 것도 A보다 더 뭐뭐하지 않다. 이런 뜻이니까 사실상 A가 가장 베스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요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을 만드는 방식이 되겠죠. 부정주어 그 다음에 ass나 more than을 써가지고 뒤에 있는 A를 가장 강조하는 것. 됐습니까? 오호. 그리고 account for는 기본적으로 설명하다일 때 설명하다 아니면 뒤에 숫자나 퍼센테이지가 있을 때는 차지하다 이 뜻이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세 번째 dance인데 춤추는 댄스 아니고요. 좀 골 때리지. 약간 there, 거기에라는 there와 then이라는 그때, 그 이후에 라는 것과 합쳐진 그런 짬뽕 케이스 같은데 thence 잘 안 나오는 표현이긴 하지만 외워두시고요. 뜻은 거기에서 아니면 그 지점 뒤로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끝. 됐어? 오케이. 요거 이용해가지고 문장 하나 읽고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문장 보니까 In all history, 모든 역사에서 nothing 나오는 순간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so 있고 as 있지.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as였는데 앞에가 부정주어니까 so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떤 것도 놀랍거나 아니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뭐를 꾸며준다면 앞에 있는 뭐를 difficult를 꾸며준다. 혹은 surprising을 꾸며준다. 어떤 것도 더 놀랍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뭐 하기에 account for 설명하기에 어렵거나 놀랍지 않습니다. 뭐만큼 혹은 뭐보다 갑작스러운 상승보다 뭐의 상승이냐면 그리스 문화의 그리스 문명의 상승보다 더욱더 놀랍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설명하기에 가장 어렵고 가장 뭐한 놀라운 것은 뭐야? 그래요. 그리스 문명의 갑작스러운 상승이다가 되겠지. 자, 그러면 요 첫 문장을 읽고서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것 같니? 그래요. 당연히 소재는 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그러니까 지금 형태는 원급이지만 의미상 최상급을 써가지고 지금 여기는 소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문명의 갑작스러운 상승보다 설명하기 어렵고 놀라운 것은 없다. 이거니까. 지금 얘를 갖다가 이야기하겠거니. 그 다음에 much는 많은 것이고 뭐에 많은 것이냐면 what makes civilization 문명을 만든 것에 많은 것은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for 얼마만큼이냐면 thousands of years 수천 년 동안에 어디에서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요. 그리고 has spread 여기가 첫 번째 동사일 것이고 얘가 두 번째 동사가 되겠죠. 퍼져 나갔습니다. thence가 뭐겠어? 그 이후로 혹은 거기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거기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가 되겠죠. 됐습니까? to 어디로? 네이버링 이웃한 국가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쉬운 문장은 아니지만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보고서 얘는 의미상 최상급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소재를 잡아가지고 이 소재에 대한 특성을 연구해보면 끝이겠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정구문, 비교구문 이런 것들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욱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문 인사이더 파트 2에서 배우는 챕터 4에 나오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모든 역사에서 어떤 것도 놀랍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하기에 뭐보다 갑작스러운 문명의 상승보다 어디 문명이야? 그리스 문명. 문명을 만드는 것이 많은 것이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이웃한 국가들로. 괜찮죠? 오케이. 23번. 글이 주제 문제 치고 어렵나요? 약간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쓱 읽고서 대충 보시면 틀릴 수도 있는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 지문을 보실 때 뭐부터? 연결사부터 체크한 다음에 버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맨 마지막에 버트가 있다. 그러면 아주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but 뒤에 있는 말들이 중요할 것이고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서 소재를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보시면 모든 역사에서 첫 번째 아까 그거네. 어떤 것도 놀랍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하기에 뭐만큼? 그리스 문명의 갑작스러운 상승만큼. 그러면 여기서의 소재는 당연히 뭐겠어? sudden rise, 갑작스러운 발달. 뭐에? 그리스 문명의. 그러니까 소재는 끝났어요. 그리스 문명의 뭐라고 할까? rise가 생겨난 거니까 좀 어려운 말로 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뭐가 되겠다? 소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주의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보자고요. 그러니까 문명을 만드는 많은 것이 이미 존재해 왔어요. 이거 전에도 이런 말이겠죠. 수천 년 동안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실은 여기는 관심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웃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요. 근데 특정한 요소들이 had been lacking, 부족했더랬지요. 뭐 할 때까지는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그리스가 나와야죠. 그리스 문명. 얘가 그것들을 즉 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를 서플라이 공급해 주기 전까지는 몇몇 요소들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을 이 그리스 문명이 보충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겠죠. What they achieved. 여기서부터 봐. they는 누구야? 여기는 얘가 되겠죠.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장이군. 그들이 성취했던 것, 아트와 리터러처, 문학에서 성취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그리스 문화나 그리스 예술은 친숙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순수하게 지적인 림, 영역에서 했던 것은 훨씬 더 예외적입니다. 여러분들 exceptional이 무슨 말이야? 예외적인. 그래서 무슨 말일까?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재를 인식했으면 소재에 뭐 해야 돼요? 소재의 특성을 혹은 소재의 영향력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나왔냐면 소재의 특성이 나왔습니다. 소재의 특성이 나왔죠. 그러니까 친숙하기도 하지만 뭐하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수학과 뭐를 발견했습니까? 과학 그리고 철학을 갖다가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를 썼어요. 뭐와는 반대로 단순한 애널스 모르게 넘어가.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계속 특징 나오죠. 그러니까 특징은 수학도 발명하고 그 다음에 철학도 발명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도 발명하고 특성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를 기술했다. 역사를 기술. 됐습니까? 그들은 스페큘레이트 했대요. 자유롭게. 뭐에 대해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삶의 끝에 대해서. 약간 철학적인 느낌이죠. 뭐 없이 being bound, 이게 바운드 되어 있는 거 없이 어디에서? 페럴스 모르겠고 물려준 오소독시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느낌인가 봐. 그래서 해석 안 되는 건 넘어가시고요. 발생했던 것은 so astonishing, 너무 놀라워서 until very recent times, 최근까지도 사람들이 content 만족한데 gave 모르겠고요.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를? 그리크의 지니어스래요. 그러니까 요 그리스 문명의 천재성, 그러니까 뭔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특성들을 쌓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중요하니까 계속 볼게요. 가능하되 이해하는 것이 무엇을?
그리스의 발전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대요. 어디에서? 과학적인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대.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요 얘기를 한 번 더. 이거를 이해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요거를 인식한 상태에서 뭐에 대해 쓴 글이다? 그리스 문명의 태동, 발생에 대해 쓴 글이다. 그리스 문명이 어떠한지를 뒤에서 설명하는 글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기 볼게요. 첫 번째, 1번. How spontaneous, 얼마나 그리스 문명이 자발적인가? 얘가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spontaneous가. 안녕하시고요. What elements, 어떠한 요소가 make, 만들었을까요? Great civilization, 위대한 문명을요. 일단 뭐가 없어? 그리스 문명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있지만 그리스를 안 넣었으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Rise는 상승, 태동이고요. Excellence는 우수함 아니겠습니까? 그리스 문명 소재 괜찮고요. 그 다음에 태동과 뭐란 거니까 그래요. 이 친숙하고 뛰어남. 요거 아닙니까? 답은 3번이게 돼. 얼마나 그리스의 지적 시스템이 고정관념이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영향력은 나온 적이 없는데 그리스 문화가 과학에 미치는 영향력들, 심지어 들이야. 나온 적 있어? 없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과학을 발명하긴 했지. 근데 영향력을 준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될 수는 절대 없음. 그대로 3번 찍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29번. 배웠던 게 또 나와요. 보시면 nothing 동사야. 그러면 다시 as. 얘는 so로 바꿀 수 있고. 끝났죠? 그러면 어떤 것도 동사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동사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뭐뭐 하게. 왜냐하면 앞에 거를 지울 거니까. 그 다음에 A만큼이나 조금 더 괜찮은 표현 보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끝. 결국에는 A가 뭐하다? A가 가장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 sway는 뭔가 느낌이 어때? sway. sway. 흔들다. 이게 물리적으로 흔드는 것은 그것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영향을 미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사 이드 형태로 문장이 시작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얘가 PP라는 것이죠. 좀 어려운 말로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 된 상태로 뭐뭐 된 채로 주어가 동사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되십니까? 필기하시고 문장 볼게요. 진짜 근데 난 그래. 이게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 가면은 내가 연습했던 대로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어휘도 정리하고요. 어휘도 너무 어려운 거 안 해. 그러니까 나올 법한 것들 골라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서 구문 연습을 같이 네 문장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꿀이야. 그쵸? 그러니까 들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일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정규 수업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그게 문제야. 모의고사를 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모의고사 점수이고 나오는 순간 피드백 같은 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강의를 주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독해 인사이드에서 배웠던 것을 적용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구문 때 했던 것을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한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최대한 구문에서 배웠던 것을 가져와서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호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못 느꼈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런 느낌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필기하고 공부하면 실력도 업하시고 얼마나 좋아. 안 그니? 문장 보자. address는 뭐야? 다루다 아닙니까? 어떤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뭐 하려는 욕구냐면 fit in은 딱 맞춰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는 그러니까 fit in with라는 게 무엇과 어울리다라는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fit in은 딱 알맞게 들어가는 것이고 누구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니까 다른 사람 무리에 잘 속하려면 잘 어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어울리는 욕구를 어떤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뭐하게, 지워, 심오하게, 뭐만큼, 전통만큼 혹은 전통보다. 그럼 쉽게 말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남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장 심오하게 다뤄주는 소스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무슨 얘기하고 싶다는 거야? 전통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Traditions, 전통이라는 것은 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얘를 강조하고자 한 거니까.
만족시키는데 우리의 깊은 감정적인 필요를 만족시킵니다. 뭐에 대한? belonging이 속하는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속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유대감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쉽게 뭐 되지 않는 거냐면 swayed, 흔들려지지 않는 유대감을 만들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하면 바로 묶어줘.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네. 발전되어 온이죠. 발전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디에서? 나라에서, 집단, 공동체에서, 가족 내에서 발전되어 온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파운데이션, 토대가 되겠습니다. 뭐의 토대야? 문화의 토대가 되는 것이지요.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야, 읽고서 부정부문, 그 다음에 원급을 써가지고 최상급은 없지만 최상급의 형태로 쓴 글이며 소재는 트라디션이구나. 얘가 우리를 결속시켜주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어법. 빨리 갈게. 어법은 뭐 하시면 됩니까? 어법에 해당하는, 보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구조 분석하시면 돼요. 어법인데. 그리고 더 좋게는 해석까지 하시면 대명사, 병렬 이런 문제를 좀 쉽게 맞추실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일단은 보기를 보고서 느낌을 가지는 게 좋아요. 뭐를 물어보는지. 그리고 그 물어보는 것을 그 머릿속에 두고서 문장을 읽으면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지금처럼 부사의 밑줄이 거져 있다 라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얘가 형용사가 아닐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자리가 보어 자리 아니야? 를 의심해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가볼게요. 일단 SS는 앞에 as는 지우니까 얘 지우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nothing 어떤 것도 다루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의 욕구인데 남들과 같이 어울리고자 하는 욕구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장이 어때? 그러니까 보어 자리이려면 동사의 전제가 몇 형식이나 몇 형식이야? 2형식이나 5형식 아니겠습니까? address는 2형식, 5형식 둘 다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문장은 사실상 끝났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품사가 부사밖에 없겠죠. 형용사가 안 될 거니까. 왜요? 보어 자리가 아니니까. 해석상 보시더라도요. 전통보다 심오하게 다루는 것은 없다. 동사를 수식하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넘어가시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저렇게 동사 ed 형태의 밑줄이 거져 있다. 그러면 일단은 문장 내에서 문장 내 동사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과거 동사 자리야. 과거 동사 혹은 PP 자리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니까 동사가 없어. 그럼 얘가 동사겠지. 동사가 있어야 분사겠지. 그러면 과거 동사이다. 맞아요. 그럼 그냥 의심 없이 맞는 보기구나. 그 다음에 PP다. 그러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얘는 versus ing 자리가 아니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 그러면은 tradition이라는 게 satisfy 동사 있죠? 우리의 감정적인 필요를 갖다가 뭐 합니까? 만족시켜줍니다. 뭐에 대해서? belonging, 속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and 접속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지금 한 개가 아니라 몇 개 나온겨? 두 개 나온겨. 만듭니다. 무엇을? 유대감을. 어떤 유대감이냐면 자, 지금 얘는 PP야. 맞지? 왜? 동사가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ing인지 PP인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감이 흔들겠어? 흔들려지겠어? 흔들려지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가 있고 앞에서 수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앞에서 이렇게 수식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석은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된 명사 이렇게 쓰는 게 맞는데 문법 문제 푸실 때는 얘가 하는 거야, 되는 거야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명사지. 그 다음에 얘가 분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swayed 된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 맞는데 문법 문제를 풀 때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유대감이라는 것이 여기 얘를 기준으로 유대감이라는 것이 흔드는 걸까 흔들려지는 걸까? 유대감이 손이 있습니까? 아니야 나 유대감이야? 야 흔들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흔들려질 거니까 swayed라고 쓰는 게 맞겠죠. 됐습니까? 안녕. 3번 bones야. 동사군요.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빌릴게. 여기 잘됐다. 동사나 동사에 지금처럼 뭐 s나 es가 붙어있다. 문장 내 동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는 거의 그냥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동사
동사일 수도 있고 no 동사, 동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 동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보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라 뭐 투부정사 자리야. 그러면 무조건 정답이죠. 정답 끝. 근데 이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러면 뭐를 확인하시냐면 수일치까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되십니까? 다시 동사나 동사의 S의 밑줄 거져 있다. 일단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부터. 동사 자리가 아니면 정답 끝. 동사 자리이면 수일치까지 가겠습니다. 뭐 이 singing 노래 묶어 전면구 묶어줄까? 시작할 때 스포츠 경기를 그 다음에 crowd를 common sense surprise and 나오고 동사가 또 나오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동사가 맞구려. 그리고 주어를 보니까 traditional singing 전통적인 노래라는 단수명사가 주어니까 얘는 그대로 bones에 s를 붙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를 가져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3번 보기였었고요. 되세요? 그 다음에 2번이랑 똑같습니다.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보시고 과거 동사면 그냥 맞아. 과거 분사면 ing랑 한번 다이다이 떠봐야죠. 가겠습니다. 어디부터야? 얼럭이로. For more than 100 years, 100년이 넘는 동안 전하는 거? 올림픽 토치가 그 불꽃 아니야? 그 국가를 통해 가지고 토치를 전달하는 것이 set aside 뭔가 제쳐두었습니다. 종교적인 차이와 인종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토치를 전달하면 올림픽 경기 내에서는 인종과 뭐 상관없이 국가 상관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set aside가 무시한다는 거잖아. 이 차이, 인종의 차이 같은 것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잠깐만요. and가 있잖아. 주어지. 동사. 있잖아. 예. 동사네. 오픈을 열었습니다. 국가의 경계를 없앴다가 되겠죠. 오픈업이 연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지금 병렬.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오픈드가 해즈 PP의 PP야. 아무튼 동사 형태로 쓴 것이고 지금은 앞에 해즈가 있으니까 생략된 것 뿐이고요. 되십니까? 동사 자리를 확인하는 순간 끝이에요. 되십니까? 얘랑 병렬인 것까지 알 수가 있겠다. 되시죠? 자, 5번이야. ing가 거져 있다. 간단하죠? 거져 있으면 일단 얘도 동사인지 아닌지. 동사 5월날. 동사 자리이면 안녕. 동사 자리가 아니어야 가능하죠. 얘는요. 두 번째,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 당연히 ing인지 pp인지를 고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가볼게. catching up이 여러 가지 뜻이는데 in the security of a mature custom. 일단 여기는 문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tradition이란 주어, have라는 동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전통은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면 얘는 동사일 수가 없지.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뭐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분사 구문의 주체라는 것은 주절의 주어 아니겠습니까? 전통이 catchup의 뜻을 몰라도 괜찮거든요. 따라가다 이런 뜻인데 얘가 잡는 거야? 얘가 잡히는 거야? 전통이? 전통이 어떻게 잡아야? 나 전통이 되려봐. 야, 말이 돼? 안 되잖아, 그렇죠? 전통이라는 것이 caught up이겠죠. 그리고 봐봐. catch up이었으면 무엇을 따라잡는지의 목적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in the security란 전면구 있으니까 절대 능동 형태는 쓸 수가 없다. 단어를 모를 수는 있다. 괜찮아요. 그런데 형태를 보고서 얘랑 맞춰봐야지. 얘가 하는 걸까? 되는 걸까?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뒤에 구도를 보고서 아, 목적어 없구나. 그러면 caught up의 PP 형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일단은 동사나 준동사의 밑줄 거져 있다. 그러면 일단 동사인지 아닌지부터. 그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는 각자 서로가 아닐지를 구조상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그 문제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끝. 그러니까 최소한의 구조 분석과 최소한의 해석은 좀 하려고 노력을 하자. 알겠지? 슥슥슥슥 요 보기 옆에만 슥슥 보고서 얌체뿌리법은 좀 그만두시고 맞추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빨리 틀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그래요. 30번. 저번 7회차에서도요. 제가 입에 침이 마르게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요 문제도 어렵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단어부터 좀 볼게요. fetch. 이거 줄만 한데 안 듣더라고요. 일단 뜻은 불러오다. 데리고 오다. 이 정도가 되고요. no matter how 주어 동사라고 쓰면은 얘가 however예요. however.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주어가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까? 아무리 주어가 뭐뭐일지라도. 그 다음에 의문사 is that 주어 동사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조를 할 때 itis를 쓰고서 that을 이렇게 써요. 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중간에 강조하고 싶은 말을 쓴단 말이야. 맞니? 근데 강조하고 싶은 게 보통은 주어, 목적어 아니면 부사, 전면구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어, 목적어, 부사 이딴 것들이야. 근데 이 자리에 의문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what도 되고요. how도 되고요. why도 되고 다 됩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의문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골 때린 특성이 뭐냐면 얘를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 의문사를 쓰고서 뒤에 형태가 it, is, that 다음에 의문사 뒤에 주어 동사가 조금 멀어져가지고 이렇게 쓰이겠지. 맞니? 근데 의문사는 의문문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의문문을 만들 거면 의문사를 쓰고 is, it, that을 쓴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 형태를 쓴 다음에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여기 있는 it is that을 쌩까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때 강조 구문 할 때 it is that을 해석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해석상은 쌩까시면 끝이야. 그래서 의문사 is that 주어 동사 다 버리고 그냥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해석하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해석이 의문사 how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라고 하시면 되죠. 됐습니까? 여기를 그럼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구문할 때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get to 부정사와 grow to 부정사까지를 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 마무리하고 문제로 가겠습니다. 내가 문장이군요. 왜 이래 자꾸. 자기가 빨리 끝내고 싶니? 문장 가겠습니다. 봐봐. A good house, 좋은 집이죠. In a slum. slum은 이제 슬럼가 알죠? 이게 빈민촌. 디스트릭트가 구역이니까 슬럼가가 되겠다. 슬럼가에 있는 좋은 집은 will not fetch. 불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가격을 불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No matter how good it is. 그것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잠깐만요. No matter 다음에 how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서 주어 동사를 쓴다. 그러면 아무리 주어가 형용사일지라도 however pretty she is 그녀가 아무리 예쁠지라도 됐습니까? 아무리 그 집이 좋을지라도 높은 가격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how is it that yes 걸렸다. 야 잘가. 하지만 어떻게 some locations 몇몇 지역들이 come to be better 뭐뭐 하게 되었을까가 되겠죠. come to be better 더 좋아지게 되었을까요? 다른 지역들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문장을 하나 읽어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바로 문제로 갈 건데 봐봐. 핵심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볼 때 그러니까 보기와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반대말이 아닐까? 반대말이 아닐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뭐라고? 반대말이 아닐까? 두 번째, 주변 문장 혹은 해당 문장과의 연결성을 잘 보시고 얘도 빈칸처럼 근거가 지문 속에 있겠군 이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안 돼서 틀리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냥 쓱쓱 가서 내 뇌피셜로 풀어 틀렸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건 다른 유형도 마찬가지거든. 대입학, 빈칸 다 마찬가지야. 해석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풀 수 있는 힘이 약해지는 건 맞지. 그런데 자꾸 너의 머리가 아니라
지문 내에서 근거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근거라는 것은 주변 문장과의 연관성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글 자체는 주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면 좋은데 주제보다는 유기적인 어려운 말 쓰기 싫은데 유기적 관계 문장 간의 쫀쫀한 그 관계를 느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어 지문을 공부할 때 논리성을 공부할 때 가장 공부하기 좋은 유형이 이러한 유형이야. 알겠습니까? 30번, 42번 같은 거 알겠어? 지나갈 때 하이일까 로우일까 허락할까 forbidd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시고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옆에 있는 문장들에 써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In the real estate industry 부동산 시장에서 산업에서요. 입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결정하는데 market value면 시장 가치가 되겠죠. property는 부동산이 되겠고요. 좋은 집인데 슬럼가에 있는 좋은 집은 불러오지 않을 것입니다. 높은 가격을 잠깐만요. 여기서 위치 이것이 가치로 연결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슬럼가는 어떤 위치예요? 당연히 마이너스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낫이 붙은 상태에서 하이가 오는 건 로우 아니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높은 가격을 불러오지 않는 게 맞으니까. 왜요? 요거까지 붙이면 얘가 로우니까. 되십니까? 아무리 그것이 좋을지라도 그리고 버트 같은 거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입지들이 더 좋아질까요? 다른 것들보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자연 이점과 함께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지역이 편리하게 위치가 되어 있죠. 주요 비즈니스와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바다와 강과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힐리, 언덕이 높을 겁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좋은 집이야, 안 좋은 집이야? 좋은 집이겠죠. 대도시와 가깝고 자연경과 같이 있으며 조금 더 높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좋은 뷰를 허락해요, 금지해요? 허락하겠죠. 왜요? 앞에서 뭐라고 하니까 약간 더 힐리, 언덕지다 하니까 당연히 좋은 뷰가 가능한 게 이해가 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자연적인 이점들은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그것들을 추구하기에 그리고 약간 더 뭐 하겠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이거 뭔데요? 조금 더 좋은 집. 그러니까 slightly 뭐 하겠습니까? slightly less 하겠습니까? 돈을 더 내려고 하겠죠. 그들이 다른 이 프로퍼티에 낼 것보다요. 몇몇 부동산이 이끌어요. 이제 높은 가격을 이끌면 그것이 다른 부동산 근처에 있는 다른 부동산의 가격을 낮춥니다. 맞아 틀려? 하나 둘 셋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뭐를 근거로 쓰고 있지? 뭐를 근거로 쓰고 있지를 확실히 보셔야 돼. 알겠어? 이러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평균가, 한 지역의 평균가가 드리프트, 바뀌어요. 어느 쪽으로? become higher than 주변에 있는 지역들보다. 잠깐만, 그러면 몇몇 부동산이 이렇게 많은 이제 가격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그것들이 다른 근처에 있는 애들도 뭐 한다? 높인다가 되겠죠. 풍선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4번. 왜? 뒤에 보니까 한 지역에 있는 평균가가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의 가격을 높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격보다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지역 내에서는 같이 높아지는 게 맞죠. 되십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지역인데 높은 가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 더 살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이러한 프로세스가 가속화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기를 볼 때 하이일지 로우일지 허락할지 금지할지 더 많을지 적을지 줄일지 높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간다. 그 다음에 빈칸처럼 이 단어의 근거를 갖다가 최대한 본문 속에서 본다는 느낌으로 푸시면 안 틀려요. 됐습니까? 이해해서. 그쵸? 간단하지요. 38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translate인데 봐봐. 원래는 translate 번역하다 A into B야. 그러니까 원래는 동사일 때 A를 B로 번역하다가 되겠죠. 번역이나 해석하다. 근데 얘가 명사형이 되면서 오브를 딸고 온 거야. 알겠어? 해석은 똑같아. A를 B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해석하는 것이지. 이렇게 됐습니까? 두 번째.
주어는 동사한다인데 봐봐. 얘가 지금 뭐야? 관계대명사란 말이야. 즉 하는 역할이 두 가지야. 관계라는 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킨다. and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대명사는 여기에 어딘가에 있는 명사나 문장 전체를 대신받아가지고 대명사 역할, it나 댐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ccording to는 전치사니까 and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전명구 형태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해석을 하면 주어는 동사한다. 그리고 그것이나 그것들에 따르면 뒤에 있는 주어가 동사한다로 가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리고 be claim, claim이 주장한다가 되겠고요. be claimed to 동사는 외우세요. 알겠죠? 뭐뭐 하다고 주장되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되시죠? 이거 보면서 문장 하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it has also involved. 잠시만요. 요것은 또한 involved 포함시킵니다. 뭐를요? premature. premature가 뭐냐면 mature가 그 성숙한이지. pre는 뭐야? 아직 이른 거야. 그러니까 뭔가 미성숙한 아니면 성급한 뜻이야. 성급한 해석이나 번역을 포함합니다. of 다음에 A into B니까 뭐가 뭐로 해석되는 거냐면 관찰된 statistical 뭐야? 통계적인 연관성 뭐 사이에 단일 영양소들과 질병 사이에 관찰된 통계학적 연관성이 뭘로 해석되는 거냐면 결정론적이고 혹은 causal, casual 아니야. causal, 인과관계적인 관계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렵네. 관찰된 통계학적 뭐가 연관성 뭐와 뭐 사이에 영양소와 질병 사이의 연관성이 결정론적이고 인과관계적인 관계구나 라고 잘못 해석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원래는 translate A into B인데 translation이 되는 순간 of를 쓰고 A into B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그리고 according to which 그것에 따르면 그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and according to it 그리고 그 관계에 따르면 단일한 영양분들이 are claimed to 뭐 하다고요? 직접적으로 야기시킨다라고 주장됩니다. 혹은 적어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은 돼요. 무엇을? 리스크, 위험을요. 뭐의 위험이야? 특정한 뭐의 질병들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최소한 증가시키고 야기시킨다라고 주장이 됩니다. 되십니까? 다시 한번. 그것은 또한 포함시켜 미성숙한 성급한 번역을 포함시킵니다. 뭐를 뭐로 번역하냐면 관찰된 통계학적 관계 뭐 사이에 단일 영양분들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결정론적이거나 인과관계적 관계로 잘못 해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관계에 따르면 단일 영양소들이 주장돼 직접적으로 야기시키거나 최소한 증가시킨다고 리스크 위험을 특정한 질병들의 위험을 됐습니까? 오케이. 봐봐. 이 지문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압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길어서 그래요. 길어.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안 풀고 싶어. 근데 문제에서 배울 게 있다. 보세요. 올소인데 이게 뭐야? 또한이지. 얘의 특성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전부 다 독해 인사이드 아웃 1강에 전부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야 A는 B다. 그 다음에 also A는 C다. 이게 기본적인 올수의 골자야.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볼게. 주제와 소재 혹은 흐름, 방향성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자면 소재가 철수예요. 철수는 공부를 잘해. 플러스야. 그럼 또한 철수는 무슨 이야기 할까요? 돈이 많아, 착해 이렇게 플러스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B와 C는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쓰시냐면 but 내용은 달라요. 누군가의 장점 혹은 단점을 나열할 때
소재의 장점은 1번 이거 또한 2번, 3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쓰는 게 올소야. 흐름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주제 철수가 좋은 친구구나 라는 주제 소재 철수 다 똑같아. 대신에 그 컨텐츠 내용만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그게 올소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 과학자들은 have also tend to exaggerate 과장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또한이야. 보시고요. 또한 과장합니다. 무엇을요? 어떤 이득이 되거나 아니면 해로운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됐습니까? 뭐에 대해서? 요 싱글 뉴트리언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을 이롭게 과장하기도 하고요. 해롭게 과장하기도 한데 됐습니까?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들? 어쨌든 간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지문 속에 단절이 느껴지는지 되십니까? 그런 다음에 안 느껴지면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를 일치시키고 단서를 갖다가 봐서 맞추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얘는 읽다 보시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문을 읽으면서 뭐가 있는지 없는지 단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고요. 가볼게요. 주요한 캐릭터리스틱 특징인데 영양학적 환원주의 빛에 써 있습니다. 환원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nutrient scientist 그 영양과학자들의 이해 영양분에 대한 이해가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되니까 contextualized 그러니까 맥락이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요 과학자의 이해 뭐에 대한 nutrients에 대한 이해가 decontextualized야. 맥락이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자, 영양소들의 역할은 종종 해석되는데 outside context 맥락 밖에서 음식이나 아니면 식이 패턴 아니면 더 넓은 사회적인 맥락인데 그 속에서 그들이 발견되는 그런 맥락에 벗어나 가지고 해석된다라고 하니까 1번은 문제가 딱히 없어 보여요. 두 번째, nutrition expert 영양 전문가들이 예를 들자면 잠깐만 여기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야 돼. 예를 들자면 definite 명확한 진술 말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single nutrient 단일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한 말을 합니다. 뭐와 같은 팩트나 섬유의 역할과 같은 뭐에 고립되어서 음식 그 음식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하는 음식과 고립되어서 잠깐만 이 친구들이 말을 한대요. 그런데 고립되어서 말을 한대요. 무슨 말과 똑같습니까? 맥락이 없다는 말과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말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영양소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런데 뭐가 없다? 아이솔레이션 딱 고립되어 있는 거니까 주변에 맥락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같은 말 같아요. This single nutrient reduction is 이러한 단일 영양소 환원주의는 아까부터 계속해서 해왔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종종 무시하고 단순화시킨다고 합니다. 상호작용을 뭐 사이에? 영양소들 사이에 음식 내에 있거나 바디 내에 있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 지금까지 알겠어? 4번 또 보자. 이것은 또한 잠깐만요. 얘가 나오는 순간 뭐 해야 돼 여러분들?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죠. 알겠습니까? 다른 이야기. 주제, 소재, 흐름 동일해요. 소재는 뭐야 여러분들? 영양소 환원주의. 근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는 뭐 했어? 컨텍스트가 없다. 맥락 없이 설명한다. 또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나가겠죠. 또한 premature translation. 미성숙한 번역을 하는데 이 single nutrient와 질병 사이 이 관계는 처음이죠. 이 영양소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deterministic이나 causal한 관계로 갖다가 인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따르면 이 nutrients가 야기하거나 증가시켜 질병의 위협을 다른 내용이지.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 어쨌든 간 소재는 뭐예요? 영양소.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환원주의. 그거의 특성인데 이번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 내용이 이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뉴트리언츠와 질병 사이의 관계니까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면 되겠죠. 영양소를 먹었더니 병에 걸린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해로운 효과, 지방이나 포화지방, 그리고 식이 콜레스테롤, 그리고 이점이야. 잠깐만 왜 갑자기 해로운 점과 이점이 나옵니까? 더 읽어보니까 과장되어야 돼요. 느낌 뭐니 여러분들?
얘랑 이어져 안 이어져? 뭔 소리야? 여기는 지금 이 둘 사이의 관계인데 영양소와 질병 사이의 관계인데 지금은 어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장단점, 해로운 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동사가 과장된 이런 점들이 그러면 얘랑 붙어야 돼? 아니면 얘랑 붙어야 돼?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얘죠. 여기서 또 다시 올소가 나오면서 앞에서 했던 얘기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소재랑 주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흐름은 똑같아요. 대신에 내용만 달라지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끌고 온다. 그럼 이 이야기와 여기 있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니까 답은 5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됐습니까? 올소의 역할이야. 주제, 하고자 하는 방향성, 소재 똑같아요.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다릅니다. 철수는 착해, 또한 철수는 친절하고 공부도 잘해. 이렇게야. 컨텐츠가 달라지고 흐름은 똑같다. 됐습니까? 요거 이용해서 문제 하나 풀어드렸고 어쨌든 간 지문에 있는 단절 그리고 제시문과 지문의 소재를 연결시키는 것은 변함은 없다. 됐습니까? 고생하시고 계시고 하지만 더 고생해야 되고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끝이 있는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힘들겠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도 힘들고 그럴 때 같은 기간 속에서 나중에 봤을 때 후회가 없는 사람이 결국 승자 아니겠어요? 지금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라고 느끼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좀 달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